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뒤덮자 한동훈 후보 캠프가 아닌 비윤계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문자가 공개된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전대에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본질은 전대 개입이라면서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내지는 친윤계 인사들, 내지는 반한 인사들이 구심이 생기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당내 비윤 인사들도 김 여사 문자가 공개된 것 자체가 대통령실 전대 개입의 증거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중 없이 이런 액션 플랜이 저절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문자 공개 이후 한동훈 사퇴 연판장을 주도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두 특정 친윤계 의원에 의해 영입됐다는 점도 비윤 원외 인사들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전대 개입 논란으로 확대되자 친윤계에선 문자는 한 후보가 공개한 거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거 어디서 왜 나왔을까요?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누구와 누구의 문자 메시지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메시지 아닙니까? 네, 양쪽이 아니면 다른 쪽에서 나올 리는 없잖아요. 최초에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핸드폰을 탈취당하거나 해킹당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을 공개할 리도 없고 공격하는 쪽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거 같아요. 초반에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세론에 대해서 이 새 후보 자체가 강력하게 치고 들어온 이유는 초반에 꺾어놔야 되거든요. 이 대세론에 금을 이 균열이 가게 해놔야만 그 틈새로 좀 틈새가 있어야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배신자 프레임을 던졌는데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이 2라운드로 간 것이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기화점을 바라려고 하는데 통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그러게 보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 메시지 부분들은 그 측근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된 흘림인지 아니면 용산의 아예 개입인지 다 이런 걸 떠나서 문자 부분이 공개됐을 때 내용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어떤 총선 개입과 당무 개입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가 끝나서도요 국민의힘의 내용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자 김성열 위원님,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무 개입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대통령실은 총선 개입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 발 물러 떨어져서 보면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당무 개입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당사자들 아니면 이 문자를 공개할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당무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좀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거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는 계속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 몽둥이 들고 뛰어온다 전당대회에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번 우리 지난해 38 전당대회 보시면 그때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후보 억지로 주저앉히고 김기현 후보 거의 추대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는 그걸 봤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당무 개입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무 개입이 심했으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당무 개입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아닌 척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뻔한 개입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 문자를 보고도 조치를 안 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그 총선 출마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 부담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근데 왜 한동훈 위원장 이걸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초보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미스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김부여 위원님, 조국 혁신당이 오늘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밝히셨죠. 김건희 여사의 국정 운영 개입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언론인들과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한동훈 후보의 문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제보를 받은 거는 이 문자가 공개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제보라는 건 항상 그렇듯이 언론사 제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고 하는 게 있고 증거까지 제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의 첩보 수준의 여러 이야기가 들어오는 그런 정도도 있는데 저희는 이걸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제보인데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을 질책을 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제보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의 수석을 영부인이 질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장관 후보자에게 이 자리가 곧 날 것 같은데 이 장관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라는 전화와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 두 제보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닥 신빙성이 있게 보지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총선 이전에 자신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사과를 할 수 있다. 사과 이상의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자를 여러 통 보낼 정도라면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당 일에 개입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정도의 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개연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닌가. 좀 더 꼼꼼하게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 제보 내용은 그러면 신원을 밝힌 제보자를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확인 중에 제보 있습니다. 단계인데 네. 사실 확인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년간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외 여당 주요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했다면,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했다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조 대표는 영부인과 차기 유력 대표 후보 간의 노골적인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 권력투쟁을 관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문자 논란은 당무 개입이고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받아쳤다고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무 개입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기소돼 처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도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의향을 물었다. 이런 제보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정 수석을 김건희 여사가 불러서 깼다. 이런 식의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의혹들이 커지면 하나하나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